지금 이 시각 LA는 평범한 화요일이지만 LAFC 팬 커뮤니티 안쪽을 들여다보면 이미 전쟁터입니다. 리그스컵 탈락으로 뒤숭숭한 민심이 채 가라앉기도 전에 며칠 뒤에는 그 샌디에고와 다시 맞붙어야 하거든요. 샌디에고라는 이름 석자만 들어도 몇몇 팬들은 벌써부터 경찰 배치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경기 이후 LAFC와 샌디에고 팬들 간의 거리 충돌이 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LA와 샌디에고, 현재 LAFC와 샌디에고 FC와의 복잡한 상황을 자세히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끝이 난 리그스컵 조별리그 경기 결과로 LAFC는 8강 진출에 실패했습니다. 사실 이번 주는 LAFC에게 그야말로 롤러코스터 같은 한 주였습니다. 월요일에는 탈락에 충격이 채 가시지도 않았는데 화요일에는 새 얼굴 영입 소식이 터졌고, 그리고 주말에는 곧바로 남캘리포니아에서 가장 뜨거운 라이벌전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희노애락이 이렇게 압축적으로 몰아치는 경우도 흔치 않을 겁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하나씩 순서대로 짚어보겠습니다. 13일 LAFC는 케레타로를 만나서 충격적인 1대1 무승부, 다시 한번 승부차기까지 가서야 5대3으로 겨우 승리를 따냈습니다. 조별리그 3경기 모두 무패, 승점 7점을 쌓았지만 어딘가 찜찜한 승리들이었습니다. 입장에서는 이 두 팀 중 누구라도 정규시간 안에 승리하면 그대로 탈락이 확정되는 살얼음판 시나리오였죠. 그리고 방금 끝이 난 경기에서 두 팀 모두 정규시간 내 승리를 챙기면서 LAFC는 골득실에서 밀려 최종 탈락하고 말았습니다. 3경기 무패를 기록하고도 짐을 싸야 했던 참으로 야속한 결말이었습니다. 현재 LAFC의 팬들은 리그스컵 탈락 소식에 크게 분노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떨어졌다는 사실 자체보다 그 과정에서 드러난 문제들이 더 뼈아팠기 때문입니다. 3경기 내내 좋은 기회를 수도 없이 만들고도 결정력 부재로 자멸한 장면이 계속 반복됐거든요. 그리고 LAFC 팬들이 가장 비판하는 것은 오로지 손흥민에게만 의존하는 팀이라는 사실입니다. 바로 손흥민이 집중 견제를 받는 순간 팀 전체의 공격력이 통째로 사라져버린다는 구조적인 문제입니다. 손흥민은 이번 리그스컵 3경기에서 단 한 골도 넣지 못했습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시즌 초반 콘카카프 챔피언스컵에서 만났던 크루스 아술, 톨루카전까지 모두 포함하면 멕시코 클럽을 상대로는 무려 6경기 연속 무득점이라는 숫자가 나옵니다. 6경기입니다. 반면에 월드컵을 마치고 돌아온 MLS 정규리그에서는 4경기 연속골을 몰아치며 리그 도움 순위 최상위권에 이름을 올렸던 바로 그 손흥민입니다. 이 극단적인 온도차 대체 어디서 오는 걸까요? 현지 매체들과 팬들의 진단은 매우 간단합니다. 상대 팀이 손흥민을 최우선 마크 대상으로 정하고 수비 자원을 몰아넣는 순간 LAFC의 공격 전개 자체가 함께 얼어붙어 버리는 겁니다. 부안과 마르티네스 같은 다른 공격 옵션들이 분명 존재하는데도 말이죠. 결국 큰 경기에 중요한 경기일수록 팀 전체가 손흥민 한 사람의 창의성에만 기대는 구조가 낱낱이 드러난 셈입니다. 이 편중 현상을 풀어내지 못한다면 LAFC는 앞으로도 똑같은 패턴의 좌절을 몇 번이고 다시 겪게 될 가능성이 큽니다. 결국 매체들과 팬들은 미드필더진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을 계속 쏟아내고 있습니다. 중원이 막강해야 상대 팀들이 중원에서 치열한 싸움을 하게 되고 손흥민과 부안가가 자유롭게 공격에 매달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현재 LAFC는 손흥민이 중원까지 내려와서 공을 공급해주고 다시 전방으로 뛰어 들어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이제 2개 대회에서 연달아 조기 탈락한 LAFC에게 남은 건 딱 하나, MLS컵 뿐입니다. 승점 하나, 순위 한 칸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진 시점이죠. 그런데 하필이면 바로 이 타이밍에 만나는 상대가 다름 아닌 샌디에고 FC입니다. 오는 8월 16일 일요일 오전 11시 30분 홈구장 BMO 스타디움에서 두 팀이 격돌합니다. 현재 순위상으로는 LAFC가 10승 3무 5패, 승점 34점으로 서부 컨퍼런스 2위에 올라있고 샌디에고는 5승 6무 7패, 승점 21점으로 13위에 머물러 있으니 안심하실 수도 있습니다. 겉으로 드러난 전력 차이만 보면 크게 걱정할 상대가 아닌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상대 전적을 들여다보면 얘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지금까지 3차례 맞대결에서 샌디에고가 2승 1무로 앞서 있고 LAFC는 이 매치업에서 2연패라는 초라한 성적표를 받아들었습니다. 3경기 합계 12골이 터진 양팀 모두 물러설 줄 모르는 화끈한 매치업이기도 합니다. 창단 첫 시즌부터 서부 컨퍼런스 1위를 차지했던 신생팀 샌디에고, 절기서 시작된 걸까요? 이야기는 축구가 아니라 도시 자존심 싸움에서 출발합니다. 세계적인 대도시 LA와 비교당하며 오랜 세월 소외감을 느껴온 샌디에고, 그 위에 결정타를 날린 사건이 바로 프랜차이즈 팀 강탈의 역사입니다. 1984년 NBA 클리퍼스가 LA로 연고지를 옮겼고
2017년에는 샌디에고의 자존심이었던 NFL 차저스마저 LA로 떠나버렸습니다. 샌디에고 팬들 입장에서는 그야말로 안방을 통째로 빼앗긴 셈이었죠. 이 응어리는 야구에서 가장 뜨겁게 폭발했습니다. 패커파크에서 다저스를 만나면 어김없이 울려 퍼지는 비트 LA 함성, 바로 여기서 나온 겁니다. 그리고 이 정서가 신생팀 샌디에고 FC의 등장과 함께 그대로 축구로 옮겨온 겁니다. 여기에 극렬 서포터 문화까지 얹어지면서 실제로 지난해 2차례나 심각한 폭력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지난해 3월 말 LAFC와의 경기가 끝난 직후 샌디에고 스냅드래곤 스타디움 주차장에서는 한 팬이 상대 팬의 얼굴을 기습적으로 가격해 그 자리에서 기절시키는 영상이 퍼지며 논란이 됐습니다. 당시 현장에 있던 목격자들의 증언에 따르면 출동한 경찰관 한 명이 몸싸움을 말리는 과정에서 발목이 부러지는 부상까지 입었다고 합니다. 2달 뒤인 5월 말에는 더 큰 사건이 터졌습니다. 이번엔 상대가 LA 갤럭시였는데 상층 관중석 맨 앞줄 난간 바로 앞에서 양측 서포터가 뒤엉켜 몸싸움을 벌이다가 자칫 아래로 추락할 뻔한 아찔한 상황까지 벌어졌습니다. 경기장 밖 주차장에서도 2차 충돌이 이어졌고 그 장면들이 고스란히 SNS를 타고 퍼지면서 파장은 걷잡을 수 없이 커졌습니다. 결국 구단과 리그 사무국, 지역 경찰이 합동으로 CCTV와 SNS 영상을 전수조사했고 폭력에 가담한 33명 전원에게 모든 MLS 행사 무기한 출입 금지라는 초강수를 뒀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 라이벌전마다 경호 인력을 대폭 늘리겠다고 약속한 상태입니다. 이번 8월 16일 경기는 샌디에고 원정이 아니라 LAFC의 안방 BMO 스타디움에서 열립니다. 지난해와는 장소가 다르죠. 그렇다고 안심할 수 있을까요? 두 도시는 차로 2시간 거리에 불과합니다. 지난 5월 샌디에고 원정 당시에는 전체 관중의 30% 이상이 LAFC 색깔이나 손흥민 유니폼을 입고 나타났을 정도로 원정 팬들이 대거 몰려드는 건 이미 익숙한 풍경입니다. 이번에도 상황은 다르지 않을 겁니다. 정리해보겠습니다. LAFC는 2개 컵 대회에서 연달아 탈락하며 뼈아픈 숙제를 다시 확인했고 그 중심에는 손흥민 의존도라는 근본적인 문제가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동시에 샌디에고와의 라이벌전을 코앞에 두고는 경기 외적인 충돌 우려까지 겹치면서 그야말로 살얼음판 같은 한 주를 보내고 있습니다. 이제 남은 목표는 오직 MLS컵 하나뿐입니다. 손흥민이 다시 한번 부활의 신호탄을 쏘아 올릴 수 있을지, 새 식구 지프가 얼마나 빠르게 전력에 녹아들지, 그리고 8월 16일 그날 경기장 안팎이 무사히 지나갈 수 있을지 저희가 계속 지켜보고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편에서 또 뵙겠습니다.